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검찰이 오늘 수천억 원대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효성그룹과 조성래 회장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야심차게 도입된 제주국제학교가 총체적 부실 덩어리임이 드러났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 바닥에서 파는 준설토를 붓는 농지 리모델링으로 조성한 전남 나주의 옥정들에서 올가을 수확한 벼의 품질이 턱없이 떨어져 지역 농협이 추곡 수매를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009년 용상 참사의 진압작전 책임자인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와 면접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고도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임명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첫 소식입니다. 검찰이 오늘 수천억 원대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효성그룹과 조성래 회장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오늘 아침 7시 반쯤 서울 마포구의 효성그룹 본사와 조성래 회장 자택, 효성캐피탈 본사 등 67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앞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효성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외 사업에서 발행한 대규모 부실을 은닉하고 이후 10여 년 동안 이를 매년 일정 금액씩 나눠서 털어내는 수법으로 1조 원대에 육박하는 분식회계를 저질러 수천억 원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또 조 회장 일가는 1990년대부터 자신들 소유의 주식을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 보유하는 등 1,000억 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관리하며 소득세 등을 탈루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효성그룹은 자산 규모가 11조가 넘는 재계 26위 기업으로 조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관계로 MB정권 때 전경련 회장을 지내며 세빛둥둥섬 투자, 하이닉스 인수시도 등으로 물의를 빚어왔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야심차게 도입된 제주국제학교가 총체적 부실 덩어리임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인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해 제주국제학교는 정권 차원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기형적 구조의 사업으로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경 의원은 사업 초기에 예상했던 것과 달리 투자자를 찾기 힘들었고 투자가 열악한 상황에서 땜질식으로 내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미경 의원은 또 제주도 내 국제학교 사업을 주관한 학교 운영법인 해울, 제주국제도시 자유개발센터 등에서 대표와 이사장을 역임한 변정일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기업 운영식 국제학교 사업 추진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로열티가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수천억 원의 혈세가 저당 잡힌 실정이라는 게 이미경 의원의 말입니다. 이미경 의원입니다. 외국 학교들이 직접 운영하는 분교인가요? 아니면 이름만 빌려준 일종의 프랜차이즈 형식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분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분교하고는 매우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예. 외국의 유명 사립학교의 브랜드, 학교 이름이죠. 하고 교육 시스템만 빌려온 일종의 프랜차이즈 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유명 학교의 브랜드 값으로 로열티를 매년 4%씩 지급을 하고, 네. 또 이에 대해서 관리 비용이란 명목으로 교재 개발비 등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4.4억 원 이상 또 10억 넘게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분교라면은 당연히 사학재단이 교육뿐 아니라 실질적인 학교 운영을 책임져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주국제학교의 경우에는 본교의 브랜드와 교육 프로그램만 빌려온 그런 식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식 형식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 바닥에서 파는 준설토를 붓는 농지 리모델링으로 조성한 전남 나주의 옥정들에서 올가을 수확한 벼의 품질이 턱없이 떨어져 지역 농협이 추곡 수매를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지난해 옥정들에 반입된 준설토를 측정한 결과
수소이온 농도는 3.31에서 6.75, 염도는 4.1에서 10.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결국 강산성 고염도 상태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영형 옥정리 이장은 준설토 복토는 우리가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 4대강 준설로 파는 흙을 버릴 곳이 없다고 하기에 받아들였는데 이렇게까지 피해가 클지 몰랐다. 이런 결과가 나올 줄 알았다면 결코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JTBC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전남 나주시 동강면입니다. 황금빛을 띠고 있어야 할 논이 깊이 패였습니다. 정상적으로 자란 벼에 비해 이곳의 벼는 말라 죽거나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뿌리에 붙은 흙도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부근의 다른 논들도 쭉정이만 남았습니다. 농사 망했지. 나는 망한 거야. 원래. 영산강에서 퍼낸 준설토로 논바닥을 쌓아 올린 66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편 사업 시행자인 한국농어청 공사 쪽은 옥정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660제곱미터, 즉 1마지기당 수확량이 나주 평야의 평균 생산량인 480kg에 미치지 못하면 차익을 보상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담당했던 김병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2계장이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 씨의 오피스텔 대치 당일부터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직전까지 국정원 직원과 50여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 심리로 열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6차 공판에서 검찰은 수사 2계장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2년 12월 11일 저녁부터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이루어진 12월 16일까지 서울청 출입 국정원 직원 안모 씨와 50여 차례 걸쳐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역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3차례 전화통화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결국 김 전 청장을 비롯해 당시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주도했던 서울청 간부라인 전체가 국정원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해온 것으로 볼 수 있어 국정원과 경찰이 사건 은폐를 위해 조직적 결탁을 했다는 점이 드러난 셈입니다. 2009년 용산 참사의 진압작전 책임자인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와 면접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고도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임명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 임원추천위에서 최종 추천한 3명의 후보 가운데 김석기 전 청장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공항공사 사장평가의 주요 항목인 공항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비전 분야에서는 김석기 전 청장이 1위와는 많게는 20점 이상 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홍철 의원은 김 전 청장은 재임 당시 용산 참사 책임자로 무리한 강제 진압 명령을 내려 민간인 5명과 경찰 1명을 희생시킨 장본인이라며 도덕성뿐 아니라 전문성까지 결여된 인사를 공항공사 사장에 임명하는 것은 정실 인사, 낙하산 인사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김 전 청장의 사장 임용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독립저널리스트 미디어문고 카메라에서 잡힌 용산 참사 유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고 싶었고 살아보고 싶어 올라갔던 막루.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공권력을 투입해서 살인 진압을 했습니다. 이것은 김석기가 경찰청장이 된 지 단 하루 만에 충성심에 충성을 하고 싶어서 이 죄 없는 철거민들 대화조차 해보지 않고 밀어붙이기로 살인 진압을 했습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논평입니다. 문재인 정치를 하지 말고 투쟁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본방송 조상훈 사무국장의 논평이 있겠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논란의 중심으로 재진입했습니다. 문 의원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십시오. 짜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문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해 6월부터 고비마다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넉 달여 문 의원이 낸 입장을 반추해보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6월 21일 긴급 성명에서는 저는 이제 14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할 것을 제의합니다.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 테이프 등 녹취 자료뿐 아니라 NLL에 관한 준비회의 회의록 등 회담 전의 준비 자료와 회담 이후의 각종 보고 자료까지 함께 공개한다면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6월 30일에는 새누리당에 제안한다며 국가기록원에 있는 기록을 열람해서 NLL 포기 논란을 둘러싼 혼란과 국론 분열을 끝냅시다. 라고 합니다. 그의 제안에 따라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가기록원 기록 열람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여야 열람위원들은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을 찾지 못합니다. 새누리당은 대화록의 국가기록원 부존재를 사초 실종으로 규정하고 검찰에 고발합니다. 그 사이 문 의원은 7월 11일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향해 진실을 말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더니 7월 23일에는 새누리당에 촉구합니다. 국민들의 바람대로 NLL 논란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끝냅시다. 대화록이 없다고 하는 상황의 규명은 여야가 별도로 논의하면 될 일입니다. 라고 합니다. 7월 26일에는 국가기록원에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다는 상황은 저희나 국민들 모두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이유를 규명하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어쨌든 규명하면 책임이 가려질 것입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과 책임의 정도가 밝혀질 것입니다. 혹여 제가 몰랐던 저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제가 비난을 달게 받고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은 문 의원이 말한 대로 검찰이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다는 상황을 규명하는 단계입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될 일입니다. 검찰이 문 의원에게 물을 것이 있다면 문 의원이 굳이 나를 소환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부를 것입니다. 검찰을 못 믿겠으면 민주당 지도부를 설득해보기 바랍니다. 특검 요구라도 해보자고 말입니다. 그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 촛불이라도 들은 게 어떻습니까?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오늘 중부 지역은 곳에 따라 한두 차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 지역은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현재 기온은 20도, 습도는 47%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